김경환의 미치겠을. 네, 이번 이야기할 주제는 문화기획자와 크리에이터 관련 편의 Q&A입니다. 질문 하나씩 볼까요? 기획안을 여러 번 수정한 후에야 첫 프로포즐이 통과됐는데 기존의 기획서에서 어떤 점을 위주로 수정하셨나요? 기획안에서 보완하고 수정했던 사안들은 너무 까마득한 6년 전이라 가물가물한데 최대한 예산을 줄이려는 편으로 먼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얼마가 적정한 금액인지 잘 몰랐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감이 없으니까 내가 직접 발로 뛰어서 할 수 있는 부분 자체는 아예 예산에서 다 빼버리자라고 해서 그때 당시 지원자가 수십 명이 되고 수백 명이 청중으로 왔던 행사를 단돈 200만 원에 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상품도 주고 상금도 주는데 200만 원으로 그 행사를 다 했습니다. 발품을 팔아서 공간도 대관하고. 그래서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게 봤던 건 예산 절감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번 또 질문 한번 들어볼까요? 문화기획자가 행사를 기획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문화기획이라는 영역에 있어서 진행할 때 제일 중요한 건 현장에서의 임기응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탄탄하게 기획을 하고 행사를 짜임새 있게 구성해도 결국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꼭 있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어떡하지 하는 순간 아무리 잘 짜여져 있는 문제도 쉽게 부정적인 인식으로 바뀌거나 단점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기획자가 행사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될 건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임기응변으로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야 할 것 같다 생각합니다. 학생문화 코디네이터 하고 계셨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하나 이야기해 주세요. 학생문화 코디네이터라는 걸 대학 안에서 했는데 사실 대학이 생각보다 그 교직원들이 조금 보수적인 집단이라는 이미지가 있거든요. 확실히 그 속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의 생각을 대변하는 입장이 어느 순간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분들과 직원분들 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바라보는 학생 문화와 학생으로서 제가 바라보는 학생 문화가 차이가 엄청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교수님들, 뭐 정말 나이도 지긋하시고 경력도 많은 교수님들하고 매일같이 싸웠습니다. 하루에 3번, 4번 싸우고 감정이 틀어져서 카톡으로도 싸우고 메일로도 싸우고, 진짜 제가 전화하고 있으니까 옆에 친구가 이러더라고요. 너 여자친구랑 싸우냐고. 그 교수님이 여자분이셨거든요. 야, 사랑 싸움 하냐? 라고 얘기할 정도로 정말 매일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행사를 어떻게 기획했고 잘 됐고 이것도 너무 기억에 남지만 그 과정을 위해서 치열하게 다투고 어렸던 학생의 마음과 이야기를 그래도 들어주셨던 그분들이 생각이 나면서 그런 싸웠는 갈등의 과정들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지난 본편에서 문화기획자를 본업으로 삼는 건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투잡, 쓰리잡은 거의 필수라고 봐야 할까요? 문화기획자라는 직업을 선택한 이상 직업이 당연히 여러 개로 나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업다운이 엄청 심한 직업이기도 하고 일이 있고 없고에 대한 편차가 너무 심하고 안정성이라는 걸 아예 배제해버려야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투잡 쓰리잡은 필연적이라고 생각하고 보통의 문화기획자분들은 투잡 쓰리잡을 기본적으로 하십니다. 저 또한 교육도 했고 강연도 했고 이런 기획도 했기 때문에 보통 저도 지금 한 4개, 5개 정도의 일들을 수행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상 코로나19가 종식된 이 포스트 코로나 시점에서 문화기획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사실 트렌드라고 말하고 싶은데 너무 교과서적인 것 같아서 오히려 퍼스널 브랜딩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아마 제가 전에 문화기획자 편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문화기획자니 다 이렇게 바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어떤 문화기획자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자기만의 퍼스널 브랜딩을 분명하게 만드셔야 된다라는 게 시대가 바뀌어도 살아남는 방식인 것 같아요. 우리 어른들 말 틀린 거 없잖아요. 기술을 배워야 먹고 산다. 똑같이 퍼스널 브랜딩으로 저는 강연이라는 컨텐츠를 기술로 가진 거죠. 그래서 강연 문화 기획자인데 그런 것처럼 본인만의 브랜딩이 앞으로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크리에이터라는 명칭이 생겨난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이 더 크다고 보시는 게 맞을까요? 문화기획자라는 단어에서 제가 크리에이터로의 어떤 변모가 일어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크리에이터라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입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유입될 수 있고 더 다양성들이 보장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감에 있어서 그 단어라는 게 주는, 언어가 주는 사회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크리에이터라는 것들은 조금
요즘 시대에 맞게 다양성을 좀 존중해주는 문화로 갈 수 있게끔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긍정적이라고 판단합니다. 보통 크리에이터라 하면 당연히 유튜버를 말하는 느낌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유튜브랑 관련 없는 분들도 크리에이터라고 불리는 게 맞는 건가요? 사실 크리에이터라는 게 고유 명사화 됐지만 그 뜻 자체는 창의적인 사람, 기획하는 사람인데 사실 그 어떤 일도 기획이나 창의력이 필요 없는 일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크리에이터라는 게 꼭 유튜버를 지칭하는 단어가 아니어도 된다. 그리고 일반 실생활 속에서 다양한 창의적인 일을 하거나 본인 일을 해가는 사람들에게도 충분히 크리에이터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크리에이터에게 가장 중요한 역량 세 가지를 들자면 무엇을 핵심 역량으로 꼽을 수 있을까요? 이거는 사업할 때랑 똑같은 것 같습니다. 크리에이터에 필요한 세 가지 역량. 첫 번째, 사자의 심장. 이 본인이 뭔가에 도전하겠다라는 마음이 없으면 사실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을 가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퍼스널 브랜딩. 나만의 컨텐츠. 나만의 컨텐츠가 있고 그걸 가지고 도전할 수 있을 만한 용기가 있다면 세 번째는 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혼자 잘나서 뭔가를 한다기보다는 크리에이터도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혼자 생각하고 혼자만의 방식으로는 항상 한계가 따르더라고요. 1, 2, 3년 정도는 어떻게든 내 기존의 경험들이나 어떤 인풋들로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지만 결국은 비슷한 사람들 또는 동종업계의 사람들 또는 전혀 다른 업계의 사람들과의 아이디어들이 섞이고 인사이트를 얻어가면서 그렇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크리에이터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많다. 정보 공유 측면에서도 그렇고 협업하는 측면에서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사자의 심장, 퍼스널 브랜딩 그리고 네트워크,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야기 브릿지 김경환이었습니다.